안녕하세요. 공간통찰 보들련 도서관입니다. 어제도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 끝까지 인내하시고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위기는 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테슬라라는 주식이 그동안 조금 고평가라는 인식이 있거나 비싸서 못 샀던 분들은 지금 테슬라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미래는 정말 이제 실현되기 직전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좋은 가격대에 테슬라 주식을 하나하나 모아 가신다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의 어떤 부를 크게 증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좀 초기부터 테슬라에 투자하셨던,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원조격인 레이어드님의 책을 조금 읽어드릴까 합니다. 테슬라 메가 트렌드를 보다 레이어드의 미국 주식 투자 원칙,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라, 레이어드의 미국 성장주 투자 전략. 책 표지에 좀 많은 의미들이 이미 나와 있네요. 서문입니다. 해외 주식으로 눈 돌린 개인 투자자, 성장주에서 답을 찾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특별한 투자 공식도 없을 뿐더러 미래 가치를 측정한다고 해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인 테슬라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테슬라는 좋은 회사지만 100% 고평가되어 있다. 테슬라의 미래 성장성은 좋지만 PER이 1000이 넘어서 너무 거품이 심하다. 이 책을 쓰셨을 때는 이제 PER이 1000이었는데 지금은 100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고 고평가라는 이미지가 이제는 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업도 좋지만 가격이 적당히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숫자나 통계에 편향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점 가운데 한 가지는 숫자가 주식의 위험과 수익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주식시장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이해하기 쉽고 단순해 보이는 숫자에 매몰되기 쉽다. 그러나 기업의 미래를 단순히 숫자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규칙이란 없다. 이 책은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 특히 테슬라 투자를 중심으로 나의 성장주 투자 경험과 투자 노하우를 담았다. 여전히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주식에 투자보다는 투기로 접근한다. 한마디로 투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레이어드 성장 투자에서는 이런 접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이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단기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다. 나는 투자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이런 투자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특히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올바른 투자 습관을 지녔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망해 보이는 기업이라도 비즈니스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기업은 그 어떤 투자 스킬로 접근해도 지속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고 그 기업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량화된 수치의 조합보다 기업을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런 접근은 정성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은 숫자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숫자를 예상할 수도 없다. 오늘날의 변화는 너무나 파괴적이고 기하급수적이어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6개월, 1년을 생각할 때 자신은 5년, 10년을 생각해야 한다. 남들이 PER, PBR에 주목할 때 자신은 그 기업이 산업에서 일으킬 파괴적 변화와 그것을 통해 만들어낼 독점적인 비즈니스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나에게 수익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두말할 필요 없이 파괴적 혁신은 장기 비전과 굳건한 의지, 인내심을 가진 기업의 CEO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들은 극소수다.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 즉 글로벌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전제로 한다. 내가 한국 기업에 주식 투자하는 것을 택했다면 나 역시 많은 투자자들처럼 단기 투자를 선택하여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한국의 다양한 규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부족, 외부 환경에 취약한 주식시장,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 등 다양하다. 나의 투자 성향과 투자 원칙은 기존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초고속 성장을 만들어가는 파괴적 혁신 기업을 5에서 10년 동안 보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미국의 혁신 기업은 최소 10년은 간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그랬다. 내게는 그런 기업이 테슬라 있다. 이 책은 테슬라라는 미국의 파괴적 혁신 기업을 찾아내 투자하면서 수익을 창출한 방법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나의 주식 투자 과정과 투자 원칙도 설명하고 있다. 이미 나의 블로그를 통해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책으로서 블로그 이상의 깊은 내용과 가치를 담아 투자자들과 호흡하고 싶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금융권이나 주식 투자와 친하지 않은 사람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 또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나 단기 투자에만 집중하지 않고 미국 기업에 대한 성공주 투자와 같이 해외 투자로 투자의 안목을 넓혀 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내가 성장주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되었듯이 투자자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주식 투자는 결국 기업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으면 한다. 특히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본질적으로 바꾸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러한 인류 혁신의 큰 물결, 파괴적 혁신에 투자하면 대부분의 경우 큰 실수가 없다. 성장의 가치는 금리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언제나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의 파괴적 혁신 기업은 이런 혁신과 성장의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결국 주식 투자의 성공은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이 책이 개인 투자자에게 기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돕는 길잡이가 되고 그런 통찰력으로 부를 이루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다. 레이어드. 서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39페이지에 나오는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조금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파괴적 혁신 기업은 결국 성장한다. 2020년 1월 23일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나의 수익률도 처음으로 100%를 돌파했다. 제가 알기에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레이어드님께서 테슬라 주식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그때는 지금처럼 그리고 2020년 1월 23일처럼 인정을 받고 그랬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등락폭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비로소 2020년 1월 23일 날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을 100%를 돌파하셨던 겁니다. 거의 4년 만에 100% 수익률에 도달한 것이다. 이로써 나는 성장주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갔다.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서면 이전보다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주가를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도 이 바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3년, 5년, 10년 장기 투자하면서 그 수익률이 이제 뭐 100%, 200%, 300%가 달성이 되면 그 중간에 아무리 주가가 등락을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떨어져도 어느 정도 그 플러스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등락을 굉장히 마음 편하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5년, 10년 가져가면서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그리고 이제 한 90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제 하단 부분, 결국 우리는 기업의 성장성, 경쟁 우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수십 년 동안 미래를 만들어갈 사업을 찾아야 한다. 이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 기업, 산업, 사회 그리고 인간의 수준에서 변화를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하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남들과 다른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하고 때로는 약간의 상상력도 필요하다. 이는 험악하고 변화무쌍한 주식판에서 나를 남들과 다르게 만든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면 결국 초과 수익이 생긴다. 남들보다 조금 더 긴 안목을
안목에서 생각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정성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거기서 차이가 생긴다. 나는 주식 투자가 완전히 공학이나 수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문학에 가깝다고 본다. 경제, 사회, 정치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안목이 생깁니다. 사실 공간 통찰 보딜련 도서관이 추구하는 바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 투자에 비중을 실어서 채널을 운용을 하지만 그 외에 어떤 경제, 사회, 정치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 인문학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쌓였을 때, 추가적으로 더 쌓였을 때 오히려 수학이나 공학, 투자 기술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더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더 성공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레어드님뿐만 아니라 또 피터 린치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예술이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공학, 수학보다는 인문학에 가깝다. 그런 대가들의 생각들과 레어드님의 생각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하단 부분의 내용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줄 기업은 단연코 테슬라이다. 나는 지금도 테슬라 주식을 3,500주 보유하고 있으며 한 주도 팔 생각이 없다.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서 400에서 450달러에 있지만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도 향후 5에서 20배 성장 여력을 가지고 있다. 테슬라의 성장성, 경쟁 우위, 성장의 지속성이 매우 뚜렷하며 경쟁자들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약하다. 무엇보다 경쟁자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넘버원 픽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의 투자도 유효하다. 지금 당장의 투자도 유효하다. 아직 테슬라가 투자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이런 매크로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투자가 더더욱 유효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자사의 차량, 디바이스를 통해 모으고 있는 데이터는 자율주행 신경망의 훈련을 위해 쓰이기도 하지만 보험 등 관련 사업의 독점적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경쟁 우위를 만들고 있다. 테슬라는 이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보험업, 자율주행, 배터리셀, 반도체, 위성통신, 스페이스X와 연계한 등 여러 분야에서 천재 CEO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두고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 더욱 강력한 점은 모두 테슬라 내부에서 개발된 기술이라는 것이다. 남들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기술이다. 지인들이 나에게 주식 추천을 한다면 나는 당연히 테슬라를 추천한다. 그냥 사라고 한다. 그만큼 테슬라는 내가 생각하는 파괴적 혁신 기업의 거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레어드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 지금 당장의 투자도 유효하다. 그리고 그냥 사라고 한다. 그만큼 테슬라는 내가 생각하는 파괴적 혁신 기업의 거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레이어드님의 이런 확신에 선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